여러분의 올바른 독해 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적용을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입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작품과 함께 합니다. 주사 맞던 날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주사 맞던 날 하는 순간 벌써 경험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글쓴이 또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 상황에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데 비슷한 경험이 내가 있었다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 너무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주사 맞는 날, 주사 맞던 날이잖아요. 나 주사 맞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자, 작품 내용 보겠습니다. 예방주사 놓으려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선생님이 들어오신 상황이에요. 왁자한 교실 안이 금세 꽁꽁 얼어붙고 갑자기 교실에 한겨울이 됐나요? 이건 지금 날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교실이 갑자기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금세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작품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왁자한 금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풍부한 어휘력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어휘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휘력을 길러야 하는가? 오늘부터 당장 사전을 사다가 막 외울 건가요? 안 돼요. 그렇게 외워봐야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낱말들, 이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건 무엇일까? 짐작하면서 알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 이제 그 작품들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작품 공부하면서 또는 이 제재를 공부하면서 이 어휘에 대해서는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어휘 연습, 어휘 공부를 할 수 있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휘력 쑥쑥 올려주세요. 왁자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떠들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까지 교실 분위기 막 시끄럽게 떠드는 분위기였다가 금세, 곧 이란 뜻입니다. 곧 분위기는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어요. 차례를 기다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방아 찐다. 원래 방아라는 말은 곡식 따위를 찢거나 빻는 기구나 설비를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갑자기 곡식을 왜 빻죠? 곡식 빻는 얘기가 아니죠. 가슴이 콩닥콩닥 마치 방아를 찢는 것처럼 가슴이 막 뛴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이제 주사 맞겠구나 하는 그 긴장되는 마음. 자, 3연에서 주사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긴장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사 맞던 날에 나오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사를 맞을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뾰족한 바늘 끝이 반짝하고 빛날 때면 다른 아이 비명 소리에 내 팔뚝이 더 아프고 아직 나는 맞지도 않았는데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사를 맞기도 전에 유리창에 내 눈물이 왜 유리창에 눈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지금 말줄임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유리창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유리창도 아니고 유리창에 내 눈물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눈물이 나고 있는 건데 유리창에 그 모습이 비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눈물은 왜 날까요? 너무 무서워서. 아직 주사 맞기 전인데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거죠. 주사를 맞는 것이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 비슷한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더 잘 짐작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와 같은 특정 연에서
그 마음이 더 잘 느껴지죠. 자, 이렇게 이 시는 주사를 맞을 차례를 기다리며 주사를 맞을 일이 너무 걱정되고 무서운 그 말하는 이의 마음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죠. 이 시에서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가입표하세요 입니다. 벌써 나의 마음, 여기서 나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죠. 말하는 이의 마음을 짐작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힌트 좀 볼까요? 글쓴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글쓴이의 마음은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 생각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죠. 주사를 맞으려고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찾으면 되겠는데 답은 그래서 바로 보여요. 1년이에요. 1년. 1년의 내용은 예방주사 놓으려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르륵 하는 문소리와 함께 선생님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지 나의 마음을 전혀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냥 장면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3년과 6년에서는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건데 3년은 차례를 기다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방아찌는다라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주사 맞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6년에서는 주사를 맞기도 전에 유리창에 내 눈물이 라고 해서 주사 맞을 것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반대로 3년과 6년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도 나오겠죠, 여러분? 부분에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이 시에 나타난 나의 마음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그래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글쓴이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봐라, 찾아봐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글쓴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글쓴이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거나 말이나 행동, 생각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글은 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죠. 직접 대고 이야기하지 않고 좀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사 맞던 날에 나오는 나의 마음은 너무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2번이죠. 주사를 맞을 일이 걱정되고 무섭다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죠? 직접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접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이나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 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장면을 떠올리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하는 이가 처한 상황을 알아본다면 그 마음도 잘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